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힐링 리뷰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애플의 신제품 소개입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 기즈모 채널에서 이 정도 시기에 이런 신제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아주 잠깐 빌린 제품입니다. 자, 이제 기즈모 채널도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을 보고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아이폰은 전혀 구할 수도 없었어요. 본 적도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잠깐 빌린 겁니다. 안심이 되죠. 자, 애플 에어팟 프로는 기즈모 채널의 베스트 5에서 3년간 연속 20만원대 제품 1위로 선정된 제품이죠. 제가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1위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기능을 따지면 더 좋은 제품이 있지만 종합적인 밸런스 측면에서 그래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나온 지가 3년이 되면서 좀 경쟁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올해는 제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팀쿡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제외할 줄 알고 마침 내놨습니다. 근데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이거 환율 때문에 또 어쩔 수 없겠죠. 출시가는 35만 9천 원입니다. 참고로 기존 1세대 에어팟 프로는 단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케이스 디자인부터 볼게요. 디자인은 일단 기존 에어팟 프로랑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히 같아요. 크기는 완전히 같고요. 무게는 살짝 늘어났어요. 기존 무게가 46g 정도였는데 이번 제품은 스펙상 50.8g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케이스 자체에서 IPX 4등급의 생활 방수를 지원을 하고요. 흠집이 잘 나는 영약한 우윳빛깔 이 표면 재질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케이스 크기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이런 보호 케이스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쓰던 거 제가 한번 껴봤는데 잘 맞아요. 그대로. 자,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건 못 쓰는 것도 있고 이게 아니라 케이스 크기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걸 완전히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케이스는 다시 빼고요. 잘 안 빠지네. 이거 새 거라서 그래요. 새 거라서. 자, 이번 제품 역시 무선 충전하고 맥세이프 충전 지원하고요. 측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랜야드 루프라는 스트랩용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랩은 주지 않아요. 환경을 사랑해서겠죠. 다만 이렇게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인케이스 랜야드 스트랩이라는 걸 판매를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12달러에 판매 중이라고 해요. 평범한 스트랩인데 15,000원 정도겠죠. 놀라운 가격이죠. 혁신입니다. 자, 하단을 보면 이게 환경을 정말 사랑하는 애플이지만 여전히 라이트닝 충전 단자 규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난 사실 이런 점이 좋아. 뭔가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지만 마진이나 이렇게 눈앞에 이익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자, 특이한 점은 충전 단자 주변에 구멍이 이쪽은 3개, 1개가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스피커라고 해요. 이게 뚜껑을 열거나 케이스를 찾을 때 소리를 내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는 아니니까 음악을 들을 수는 없어요. 배터리가 부족할 때나 덮개를 닫을 때 이럴 때 소리가 난다는데 이게 아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옵션 같아요. 자, 배터리는 기존 제품이 이어버드 5시간, 케이스 충전 24시간이었는데 이번 제품은 이어버드 6시간, 케이스 포함 30시간입니다. 약 한 20% 정도 향상이 됐죠. 노캔 기능을 켜거나 공간 오디오 헤드 추적 기능을 사용하면 5시간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사용 시간이 그래도 1시간 정도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죠. 자, 이어버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이제 기존 에어팟 프로의 이어팁을 이게 세드나 이어팁, 커스텀 이어팁을 쓰고 있는데 기존 이어팁을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어팁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기존에도 1세대도 하얀색이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이어버드 두 개를 비교해도 크기나 무게 거의 같아요. 디자인도 거의 같고 완전히 쌍둥이 같아요. 스펙상 무게도 5.4g 대 5.3g으로 큰 차이가 없고요. 상단 센서 부분이 살짝 작아졌어요. 자, 그리고 하단에 있던 센서 하나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외 크기나 무게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혹시나 해서 이 에어팟 2세대를 1세대 케이스에 넣어봤더니 들어가. 문 닫았더니 이게 충전등도 들어와요. 이거 충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1세대 케이스를 쓸 사람은 없겠지만. 자, 기존과 비교하면 이어팁을 하나 더 줍니다. 기존에는 3개만 줬는데 이번엔 XS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하나 더 줍니다. 자, 그 외에 디자인은 거의 같은데 조작 방식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조작하는 게 눌러주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스와이프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이 스와이프는 음량 조절인데 음량 조절할 때 햅틱 반응이 있어요. 뜨득뜨득 소리 나는 거 있죠.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이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음량 조절이 되면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자, 이 착용샷은 이건 똑같아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제 얼굴을 더 몇 초간 더 본다는 거 서로 힘들잖아요. 그냥 착용샷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음질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선 기존의 에어팟 프로는 아시겠지만 아주 평탄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보통 플랫하다고 하는데 이 다른 이어폰도 플랫한 이어폰이 있어요. 근데 이 같은 플랫이라고 해도 에어팟 시리즈는 좀 더 그 양념이 없는 심심한 플랫이죠. 근데 이 애플의 음질 철학은 예전에 아이팟, 지금 에어팟 전에 아이팟이라고 이런 MP3 플레이어가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음질 철학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음악적 감동을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던, 영화를 보던, 팟캐스트를 듣던, 어느 것을 듣더라도 좀 모나지 않은 이런 일정하고 플랫한 그런 음질이 에어팟의 설계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어팟 프로 2세대 역시 기본적인 철학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고역 부분을 살짝 높이고 저역의 재생폭도 살짝 더 낮췄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재생 주파수 대역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고역과 초저역에 약간 더 그 튜닝을 더 강하게 해주면서 존재감을 더 느끼게 해준 거죠. 그래서 양념을 살짝 해주면서 선명도 좋아지고 저역도 좀 더 웅장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음장감이 강하거나 비트 있는 음질과는 여전히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감칠맛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에어팟 프로가 원래 이렇게 음질을 감상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제품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기존 에어팟 프로 유저들은 굉장히 만족할 만하고 다른 이어버드를 썼던 분들도 단점을 크게 느끼지 못할 만한 음질입니다. 다만 이 정도 가격대 제품 커스텀 EQ 설정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좀 단점이죠. 자, 노캔 기능은 2배 나아졌다고 애플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2배라는 게 뭔가 애매한 수치죠. 뭔가 34%, 72% 이래야지 조금 더 정밀해 보이는데 이게 2배라는 건 좀 정량적 수치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감성적인 수치 같아요. 다만 이게 노캔이라는 게 수치화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리뷰를 할 때 80%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주 들어보면 살짝 나아졌고 어떤 건 30%만 나아졌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나아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주파수 대역을 잘 잡고 자기 귀하고 잘 맞는지에 따라서 사실 수치하기 되게 어려운 게 이런 노캔 성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실제 들어보면 연속적인 소음은 거의 완벽하게 지워줘요. 근데 이거는 1세대도 연속 소음은 굉장히 잘 줄여줬기 때문에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대신 두 제품을 번갈아 들어보면 2세대가 좀 더 불연속적인 거, 말소리라든지 TV 소리, 라디오 소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감쇄를 해줘요. 먹먹함도 살짝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전반적인 노캔 실력은 역시 이어폰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 정도의 최상급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 WF-1000X 마크 4랑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소니가 살짝 나은 점도 있는데 소니는 이게 폼팁 형태죠. 그래서 조금 더 귀를 더 밀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에어팟 프로 2세대 역시 아주 우수한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음 허용 모드 역시 우수한 편이고요. 여기에 이 청력 보호 기능도 넣었습니다. 보통 주변음 허용 모드는 외부 소리를 마이크로 수집해서 증폭해주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면 귀에 너무 크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지해서 바로 노캔을 실시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막 세게 치고 막 그랬는데 줄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귀가 따갑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음성 통화 기능 역시 향상이 됐어요. 이거 비교해서 통화해 보면 2세대가 훨씬 더 또렷하고 깨끗하게 들립니다. 에어팟 3세대를 제가 에어팟 프로 말고 일반 에어팟 오픈형 3세대를 제가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통화음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이 에어팟 3세대 수준의 통화음을 보여줬어요. 자, 공간음량은 이렇게 음악 들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기능인데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이거 공간음량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아주 자기 머리를 따라서 아니면 이 아이폰이죠. 아이폰의 위치에 따라서 음악이 이렇게 움직여. 음악이나 소리가. 자, 근데 이번에는 자기 얼굴도 촬영하고 해서 더 정확하게 공간음량을 하는 기술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근데 애플은 참 이런 거 잘해요. 뭔가 되게 기술적으로 신기해 보이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해. 어쨌든 그러니까 세계 1등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의 그 iOS가 업데이트 되면서 에어팟 독립 메뉴가 생겼어요. 기능도 좀 더 세분화됐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는 향상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넓어진 음질, 살짝 늘어난 배터리 등으로 모든 기능이 살짝씩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눈에 확 띌 만큼 개선된 점은 많지 않고 기능별로 봤을 때는 더 우수한 기능을 가진 경쟁 제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능들이 어느 정도 상급이나 최상급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은 에어팟 프로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따라서 여전히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완벽한 무선 이어폰이겠죠. 저는 1세대를 이렇게 사용해요. 평소에도 사용하고 뭐 비행기 탈 때도 사용하고. 그런데 이제 1세대 사용자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업그레이드 할 정도의 개선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사용자에 따라서는 음질 개선이나 노캔이 더 강한 걸 원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려던 사람에게는 가장 추천할 만한 고가형 이어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있어요. 유럽연합이 이제 2024년까지 모바일 기기 충전기를 USB Type-C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아마 이 라이트닝 단자를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에어팟 프로가 마지막 라이트닝 단자를 단 에어팟 프로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선제적으로 고쳐서 그냥 USB Type-C를 넣어도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마진을 고수했고, 그러면 또 2년 후에 USB-C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팔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고집한 점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애플의 그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남는 그런 안타까운 아쉬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적응형 EQ는 제공하지만 뭐 무선 이어폰의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는 커스텀 EQ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앱도 제공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갤럭시로 한번 음악을 들어봤는데 음악이 한 5초 정도 늦게 시작해. 이거 무슨 버그지? 하여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참 불편해요. 자, 오늘은 기즈모 채널에서 참 보기 힘든 정식 제품 출시 전 리뷰였습니다. 자, 에어팟 프로를 제가 리뷰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애플이 다른 메이커 제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 느껴졌어요. 그냥 오직 1세대와의 그 차이점, 이 점만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 리뷰하다 보면 이제 경쟁업체 의식해서 어떤 기능 넣거나 빼거나 뭐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에어팟 프로는 오직 1세대의 차이만 생각해서 만든 느낌입니다. 뭐 항상 자기 자신과 싸우는 애플을 보면 부러워요, 진짜. 뭐 사실 저도 자기 자신과 항상 싸우긴 하는데 저는 매일 지잖아요. 부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